안녕하세요. 저는 북미에 살면서 북미 사정을 좀 더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더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생각한 것은 한 사회의 문제는 좌와 우의 문제가 현재 아니고요. 그러니까 좌우의 이분법을 조금 어, 벗어나서 현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즉, 현재 모든 사회는 세계 통제화를 위한 세력과 자국 중심주의를 위한 세력이 맞부딪혀서 갈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력이라는 거는 자본이 굉장히 거대해가지고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있고요. 이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민주당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후원을 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유명한 사람이 바로 소로스라는 사람이죠. 미민주당의 큰손입니다. 그래서 소로스는 항상 트럼프랑 반대되는 그 정책을 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경 폐쇄를 주장하는 트럼프, 또 실업률을 낮추자. 그래서 그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트럼프였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자국 중심을 쓴 트럼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세가 어떻게 변하는가, 또 투표할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잘 감지하고 있던 트럼프였다고 볼 수 있어요. 미 민주당은 소로스의 후원에 의해서 국경을 열고 난민을 받자, 심지어는 남미에서 올라온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 동성애 결혼을 일반화해야 된다. 또 미투 운동을 일으키고 여성의 낙태를 자유화해야 된다. 라고 굉장히 여성의 표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던 것이 소로스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소로스의 돈이 한국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의 확산이라든가 여성운동, 과격한 매갈 운동이라고 그러죠. 또 난민 수용을 위해서 유명한 배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소로스의 정책과 아주 동일합니다. 특히 왜 유명한 배우들을 이용하냐면요. 그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문화적 상품, 즉 영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받아들일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수긍한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저런 소리를 했으니까 나는 그걸 따라야지. 어머, 참 멋진 생각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그 적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은 헐리우드를 많이 잡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나 가수들 중에는 이 세계의 통제화를 위한 그런 세력과 부합하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이렇게 동성애라든가 낙태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 과격한 매갈 운동이 일어난다든가 또 난민을 수용해서 어떤 사회가 막 갈등과 또 사회 간접 자본이 많이 들도록 유도하는가, 그 이유는 결국은 인간의 숫자가 이 지구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축소하자. 동성애자들이 애를 낳겠어요. 낙태를 많이 하는데 누가 애를 낳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를 안 낳으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그 애 안 낳는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심각한 쪽으로 가는 것이 왜 한국인가? 한국은 왜 이렇게
세계 통제와 세력이 가장 애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일단 SNS도 많이 발달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거품 가치를 흡수하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사회학이라는 것도 공부를 한 적이 아주 오래전에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 변화하는 과정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제가 찾아내는 이유는 이런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그 모습과 속도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전문가로서라기보다는 누구나 이것은 감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회가 돌아가는 그 변화 과정을 잘 보셔요. 그러면 그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계 통제와 세력이 굉장히 자본을 많이 가지고 글로벌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 그럼 삼성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쭉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정열, 현재 변호사가 됐죠. 이 사람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키우냐라는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거는 이정열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죄 선고를 낸 사람이에요. 판사로서. 그리고 그 부인이 부장판사가 돼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인으로서 아주 중책을 맡았어요. 그런데 또 한심한 것은 이정열이라는 사람은 빵구 본드 그 사건뿐 아니라 억대 상습 도박꾼을 무죄 처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판사를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 판사 자격을 판사 자격을 박탈당했냐 하면요. 2012년에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 그 심판들이 합의를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직책상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멋대로 공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상의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법인으로서 자격이 박탈당한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인권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국 그 민정수석도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인권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열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법부는 모든 중심 가치를 인권에 두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개인권의 문제예요. 개인의 권한. 그래서 사회가 볼 때는 개인들의 권한이 중시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한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죠. 여성 개개인, 동성애자 개개인 또는 병역 가지 않겠다. 종교적인 이유라고 그러긴 하지만 병역 거부자를 구제한다든가 이런 난민 개개인으로 볼 때는 인권이지만 그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사회에서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것도 이민을 삼성에서 사실은 기획할 때 이민자를 1,000만을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이런 기획까지 세운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고리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폭렬 리뷰라는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자료를 남긴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은 동성애 반대 의견을 내면 차별금지법으로 제재를 하겠다. 동성결혼 합법 지지자랍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지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국처럼 굉장히 전통성을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그리고 저기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씨는 동성애 물론 찬성, 워마드 긍정적 뭐 이렇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조국, 최영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친 사람이래요. 그래서 김조광수 동성결혼 소송 변호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헌법재판관이요. 그리고 청와대 정혜승 비서관은 매갈 굉장히 과격한 여성운동하는 그 사람들의 글을 트윗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사법부의 중심이 인권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요직을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어야 하고 특히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라는 사람은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인권, 개인권을 우선시한다라는 모든 정책들이 소로스의 정책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들은 정의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정의당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유시민 아니겠어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이 나자 뭐 갑자기 정의당을 탈퇴하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유시민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정의당은 저는 정의당이 사실은 뭐 굉장히 정의스럽다든지 사회 진보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사회 전체의 진보를 말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소로스적으로 인권을 중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이재명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 부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이재명 지사가 뭐 선거법에 걸릴 만한 일을 했나요? 드루킹을 이용한 측이 누군데 정말 저는 이거가 과연 인권을 중시하는 사법부를 가진 문재인 정부에서 할 짓인가 정말 묻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 안녕히 계세요.